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이것저것 뭐 사이트 가보고 뭐 이렇게 조금만 해보면 이런저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그거를 굳이 뭐 누구한테 배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그 대충 이게 공부할 때 정보를 얻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면 이게 나를 속이는 것 같다, 이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사람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거부터 구분을 하고 봅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돈 문제와 관련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도 맞겠네 이럴 수 있는데 돈 문제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회로가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어느 스님이었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맞죠. 근데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손가락부터 봅니다. 저 사람이 왜 달을 보라고 하지? 의도가 뭐지? 이런 것부터 봐요. 저 사람이 진짜 알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것부터 딱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 가령 다른 지식은 막 나눠주기도 하죠. 막 나눠주기도 하는데 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저런 지식을 주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요. 저거 미리 사놓고 내한테 나 같은 사람 사게 해가지고 자기는 주가 올라갈 때 팔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의심도 안 한다고 한다면 주식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책이 그 국내 번역이 금융의 모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제목은 Wisdom of Finance, 그러니까 금융의 지혜야. 지혜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이 하버드 경영학 교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책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론 책도 많이 봤겠죠. 자기 삶에서 이건 어떤 원칙일까? 가령 이제 워렌 버핏은 아마 그러겠죠.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마이 웨이는 어떤 거였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떻게 나는 내 길을 왔느냐를 갖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상황 모르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왔느냐 뭐 이런 건데 그 금융의 모험 그 책의 저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책의 3장, 챕터 3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거기 나오는 게, 투자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너무나 불확실한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이제 그죠. 우리 말은 위험의 구분이 없어요. 이걸 리스크하고 데인저 사이에 구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기 참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는 데인저와 리스크를 구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가령 뭐 물가에 갓난아기를 방치했다. 위험한 거죠.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데인저고 이건 리스크거든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 쓰는 것보다 그냥 리스크라고 쓰는 경우가 저는 많은데, 그 리스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 이 뭐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데인저한 거는 아니에요. 리스키한 거죠. 리스키한 건데, 인생에서 이만큼 리스키한 게 결혼이다. 결혼. 이거 진짜 이거 리스키한 건데,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나마 굉장히 좀 잘한다 못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베스트 프랙티스를 쭉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저자는 오만과 편견의 예를 들어요. 여기 보면 영국의 세 자매가 이제 뭐 도시에 살다가 좀
시골은 아니지만 좀 이제 외곽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세 자매의 그 결혼 이야기 쭉 있잖아요. 그게 보면 뭐 연금이랑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참금, 연금, 결혼하면 얼마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셋째 이야기일 거예요. 그 책의 핵심적인 게. 그 셋째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가 막 청혼하고 막 이래도 그냥 yes no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어장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장관리. 쭉 지켜보는 거죠. 쭉 지켜봐. 이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그냥 자기 좋다고 해서 덜컥 결혼하는 게 아니고 쭉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동안 지켜보니 얘랑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금융의 모험의 위즈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자는 우리 투자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잘하려고 그러면 어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이런 종목들을 쭉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도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이고 이럴 때 얘는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쭉 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게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 그동안 관리하던 어장에서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투자에서도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키한 상황인데 그나마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뭐 계좌 열고 테슬라 사자 뭐 이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뭐 내가 계좌를 열고 몇 년이 더 걸릴지 물론 몇 년씩 더 걸릴 일은 아닙니다만 몇 달이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제 마음에 좀 평정심을 갖고 이게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에 내가 가깝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깝게 내가 행동하려고 그러면 손이 계좌 열었으니 중부터 해야지 뭐라도 사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것보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 내가 쭉 등록해 놓고 관심 종목 한 주씩 사기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거기는 또 종목의 주가가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쭉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쭉 볼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장 관리인데 제가 볼 때 주식 투자에서 어장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하는 거.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명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명언이 사전에 하룻밤 자고 생각해 보는 게 낫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라는 표현인데 주식 사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조금만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조금만 떨어졌다 이러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10개 사면 한 개 있을까 말까 하고요. 이게 안 올라가거나 뭐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팔까? 이거 이제 한 5% 남았을 때라 빨리 팔까?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나면 뭔가 매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거죠. 이미 사후가 됐습니다. 사후가 됐고. 그러니까 밤잠 못 자고 고민할 일만 있지.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주무시면서 충분히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자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래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